네, 안녕하세요. 지스쿨에서 전공체육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혜입니다. 자, 오늘은 그 2022학년도 교원 임용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이제 촬영하게 됐고요. 지금 유튜브 이제 실시간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뭐 댓글을 제가 뭐 실시간으로 지금 보면서 할 수는 뭐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뭐 혹시나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다고 하면 뭐 댓글이나 이런데 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뭐 그쪽으로 또 댓글로 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실시간 영상이 녹화가 돼서 이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업로드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일단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소개도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효과적인지 뭐 이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뭐 일단 지금 계속 박사과정에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7에 이제 교원 임용을 이제 수석 합격을 했는데, 뭐 이때는 이제 경쟁률이 38대 1이었죠. 이때 이제 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이때 임용 그 모집 인원이 아마 이제 0명, 그러니까 한 명도 뽑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1급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뭐 강사는 아마 노량진에 아마 저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도 이제 뭐 이때 이 연수가 이제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죠. 임용 합격을 한 사람들끼리 이제 대학별로, 이때 제 기억에 이제 전국을 2개 권역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임용을 합격한 교사들이 이제 2개 권역에 나누어져서 이제 전국의 이제 체육교사들이 경쟁을 해서 점수를 받는 건데요. 거의 뭐 거기서 제가 이제 필기는 1등을 했고요. 이제 실기는 제가 이제 뭐 제 대학 출신 대학이 아닌 곳에서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조금 감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체에서 이제 2등 정도 했던 제 기억이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뭐 이런 활동들도 했었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험을 따로 봐서 이렇게 이제 해외에 파견도 이렇게 제가 다녀왔었고요. 뭐 이 정도로 이제 제 소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최근 10년 동안의 이 선발 인원하고 경쟁률 커트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자, 2012년도에 경쟁률을 보시면요, 23.53대 1,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높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경쟁률이 2021년도에 이제 9. 올해 시험이죠. 9.82대 1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높아졌다고 해봐야 뭐 2020년, 21년 요때 이제 약 한 0.4, 뭐 이게 평균 경쟁률입니다. 전국 평균을 이제 통계를 낸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경쟁률이 그래도 이제 10대 1이 넘질 않아요. 제가 시험 쳤을 때 뭐 38대 1에 비하면 뭐 이 경쟁률은 뭐 경쟁률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임용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만 준비하면은 되고요. 그리고 뭐 계속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이제 있죠.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봐야만 하는 그 타당도 높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지엽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 그래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1년도에 이 커트라인은 과연 몇 점이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커트라인 같은 경우
다음 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릴 건데 그 커트라인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올해 먼저 2021년도 이제 기출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보면요. 운동, 역학, 생리학 이 통합 문제가 있었고요. 스포츠 교육학, 체육 측정 평가 이 통합 문제가 또 있었고요. 이 사회학하고 또 스포츠 교육학이 이렇게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세부 문제들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통합 문제로 나왔는데 해마다 이 평가원에서는 출제위원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해달라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뭐 학교 현장의 체육교사들은 뭐 생리학, 역학, 측정평가 모든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 학교 현장에 와서 그 지식들을 체육 수업에서 녹여서 그 지식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 문제 자체도 통합된 문제를 다뤄줘야 한다. 이제 그래서 통합형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해달라고 해마다 그 출제위원 교수님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이제 교수님들이 뭐 갖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때까지 출제를 잘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리고 아주 바람직한 거죠. 이거 뭐 칭찬합니다. 아주 칭찬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되어야 하고요. 내년에도 이런 통합형 문제는 또 계속 출제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 통합형 문제들에 대한 기출 문제 배점 그리고 뭐 통합되지 않은 문제들의 또 배점 비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제가 이게 빨간 띠로 표시한 부분이 통합형 문제거든요. 이제 운동 역학하고 생리학이 요 가로한 부분이 이제 통합형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교육학하고 측정평가 이렇게 2점씩이 통합형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교육학하고 이 사회학하고가 이렇게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기출 문제 출제 비중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이 0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비기출 문제가 아니고 기출이 됐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숫자로 1, 2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기출이 안 된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기출이 안 됐던 내용 중에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이제 그 비중이 A형에서는 10점, B형에서는 12점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기출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거의 90%가 넘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수강했던 그 강사님의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강사님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동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마치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갔다 온 이제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죠. 왜? 다른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자신이 수강했던 모의고사반이 제일 적중 많이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게 이제 확증 편향적 사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뭐 그렇게 작년에 막 적중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강사님들의 모고를 들었지만 올해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이유가 기출이 아닌 비중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출이 아닌 비중이 이렇게 22점이 출제가 되고 이제 그래도 결론은 기출이 68점 %로는 작년보다는 낮아진 85% 정도가 기출에서 출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 68점 정도만 올해 전공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해도 상당히 고득점이죠. 지금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68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수강생이 뭐 엄청 많지는 않고요. 이제 꽤 있습니다. 이 68점을 받은 이제 수강생들은 교육학 점수만 이제 뭐 좀 많이 받아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최종 합격까지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육학이 이제 쉬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이제 이 비기출 내용이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했다. 이런 거를 이제 전공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커트라인을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작년 컷보다는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교육학이 쉬웠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전공 비기출 비중이 조금 뭐 증가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체감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이 컷은 뭐 엄청 많이 하락할 것 같진 않고요. 얘가 점수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많이 하락하진 않고 작년 컷에 비해서는 약 뭐 많게는 한 5점, 적게는 뭐 한 3, 4점 정도가 하락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고요. 뭐 제가 무당이 아니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자기가 이제 가채점을 이제 올해 시험을 치신 이제 분들이라고 하면 내 점수는 그 점수에 뭐 미치지 못하는데 뭐 저렇게 컷이 높나 이렇게 해서 미리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게 제가 제일 이런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뭐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이 채점이라는 것은 주관식 문제고 채점도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채점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키워드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문제들이 많아요. 올해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그랬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키워드가 막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 키워드가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 책에 나와 있는 그 말만 답이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채점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강사님의 어떤 모의고사나 어떤 그런 패턴, 그 수업 방식 이런 거에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다, 적응이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사고력의 어떤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고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책에 내가 나오는 내용이 아닌 내용, 내가 봤던 내용이 아닌 내용, 새로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사고력이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제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출제위원들은 강사들이 사교육 시장에 있는 저 같은 이제 강사들이 출제한 문제들을 피해서 강사들이 낸 문제를 똑같이 냈다는 오명을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피해서 내려고 평가원에서는 담당 직원이 이 대형 학원들의 문제와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뭐 그 예산으로 이렇게 다 수거를 해서 참고를 하고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강사들의 모의고사가 완전 뭐 이렇게 뭐 똑같이 100% 복붙 이거는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뭐 할 수가 없고요. 물론 기출에 있는 거 그대로 뭐 비슷하게 나왔다. 그건 있을 수 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뭐 복붙 뭐 이렇게 이런 말 쓸 수 있는 게 기출하고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착시 현상, 착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 후배 중에서도 전공이 80점 만점에 78점을 받은 이제 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같은 경우도 뭐 강사의 모의고사를 뭐 누구 걸 풀어서 뭐 제 모의고사를 주긴 했지만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어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기출에서 너무 이제 재출제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출 문제를 정말 자기가 이렇게 잘 공부를 한 이제 수험생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쉽게 좀 풀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문제들이었죠. 자, 그리고요. 이 기출 문제를 그러면 기출 문제 다 누구나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를 강조하는데 교원임용 기출 문제 이게 뭐 97년도부터요. 올해 2021년도 문제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문제도 봐야 되는데 또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이것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걸 이렇게 겹쳐서 봐야 돼요. 겹쳐서 봐야 되는데, 이 겹쳐진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리고 이 지도사 문제에서 우리 임용하고 이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생기느냐 하면, 지도사는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도사 자격증을 앞에서 양력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지도사 자격증을 저도 뭐 한 4-5개 있어요. 근데 지도사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대상이 달라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장소가 그 학교가 아닌 이제 외부 사설 스포츠 센터죠. 혹은 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뭐 이런 이제 공간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다르고 또 교육을 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같다고 할지언정 출제를 하는 그 문제의 포커스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 교원임용 문제는 학교 체육교사한테 필요한 지식을 출제한다라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출제한다라는 평가원의 출제 대원칙에 준수해서 그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또 출제위원이 함께 들어갈 때 검토위원이 이제 출제 평가원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이 문제가 정말 타당한 문제냐, 학교 체육교사한테 필요한 지식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검토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과정에서 이 여백에 있는 이 나머지 이 부분은 걸러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도사 문제를 보되 너무 무비판적으로, 비판적 사고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이제 다 그냥 이렇게 흡수해서 보려고 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현장 중심적 사고를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이제 현장 중심적 사고가 현장 중심의 어떤 경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정말 체육 수업을 어떤 이런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많이 접목해서 연구도 해보고 이런 이제 실질적인 활동을, 연구 활동을 많이 이제 해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할지 그 포인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약간 여백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강사가 타당성을 잘 판가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이걸 뭐 다 다뤄버리면 수험생은 미쳐나가는 거죠. 정말 뭐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생리학뿐만이 아니고 역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목들에서 이 영역을, 특히나 생리학 파트 뭐 이런 파트에서는 이 지도사의 어떤 이 범위가 엄청 방대해집니다. 엄청 방대해지기 때문에 운동 상해나 뭐 이런 부분으로 가면 너무 방대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보통 이게 강사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대부분 막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다루는 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할까를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짐작해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대학 이론서에서 이제 어떤 해에 출제가,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기출 문제의 근거를 그 이론서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론서에서 못 찾으면은 스포츠 지도사 기출 문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그 출제 근거를 이제 100% 다 찾아보면 이제 절대 그냥 이 문제에서 똑같이 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서를 정확한 그 이론서를 어떤 이론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교재의 조건, 수험 생활을 할 때 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되냐, 뭐 누구 책이 좋다더라, 책은 누구 책이 제일 좋다더라, 뭐 이런 뭐 노량진에 이제 뭐 몇 년씩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 또 소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임용 공부를 할 때
누구 책이 제일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 뭐 혹은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선배가 뭐 혹은 합격한 선배가 난 누구 책 봤다 이러면 그냥 뭐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책을 그냥 사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건 이제 한 4년, 5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제 그때 옛날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제 책이 나쁘지 않다, 제 책이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뻔뻔스럽죠, 그죠? 제가 자 좋은 교재의 조건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조건들이 제 책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좋은 교재의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객관식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객관식을 포함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가 설명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재는 다 포함하고 설명을 다 하는데 너무 설명을 장황하게 많이 하고 또 기출 안 된 거에 대한 내용도 너무 장황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봐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한 책이 있다. 이제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은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자기가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특히 초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제 책에서 다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안 된 내용 중에서 기출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다루어야 된다. 내용도 다루어야 한다가 아니고 기출 가능성 높은 내용만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올해 다른 강사님들 더 두고 제 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에도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을 제 책은 얇지만 강하다. 그 얘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 얇은 내용 안에서도 이 기출 가능성 높은 기출되지 않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출제자 관점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지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제 강사의 어떤 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명이 간결하되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 자, 성경에서는 이 중언부언 한다는 말을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이 간결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물론 그 읽다 보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독이 굉장히 임용시험은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죠. 반복해서 읽을 때 너무 같은 설명이 지루하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읽어야 할 분량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시간을 그만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의 핵심을 자주 반복해서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은 다루어지는 전공 영역 자체가 과목으로 치면 크게 7개 과목이고 그 과목 안에서 전체 영역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다룬단 말이죠. 대학 기말 중간고사 때 다루어지는 거는 뭐 한 과목의 어떤 특정 파트 부분, 어떤 특정 범위에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한 2, 3일 벼락치기 공부로도 좋은 성적 A+를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죠. 하지만 임용시험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간결하되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책이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고딕체죠. 뭐 이렇게 볼드 처리되어 있고 밑줄 그어져 있고 이런 게 딱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도 교재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기출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출제했던 문제를 기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타당성이 높고 실제 문제하고 유사해야 한다. 자, 요런 이제 대원칙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뭐 외람되는 얘기지만 뭐 제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제 모의고사를 풀어봤고 또 다른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분 그리고 다른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제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신 분 그리고 제 모의고사를 보통 이제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강을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이제 직강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모의고사를 문제를 서로 이제 이렇게 공유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봤던 수험생들이
이제 제 모의고사 문제가 실제 문제하고 비슷하고 깔끔하고 또 기출 문제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 뭐 이랬다는 이제 평가를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후기 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된 강의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저 혼자 이제 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연히 뭐 욕먹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수강생들한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는 일단 이제 교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좋은 강의, 좋은 강사의 조건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시각적, 청각적으로는 이제 거부감이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임용시험이 이제 1년 동안 이 강의를 보고 계속 수험 생활을 1년 동안 함께 가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화면으로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뭔가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고 청각적으로 뭔가 듣기 싫은 어떤 어떤 이런 뭐 청각적 어떤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그런 소리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출제자의 관점인지 그 출제자 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타당도 높은 지식을 자기 스스로 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건 좀 지엽적이야 라고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사고의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하면, 강사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수험생들은 지엽적인 곳으로 정말 저 우주로 진짜 막 너무 넓은 그 방대한 지식들에 이것까지 봐야 되나? 어디까지 봐야 되지? 이런 이제 혼란의 카오스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쉽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설명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정말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너무 이제 뭐 TMI가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을 더 여유 있게 이제 텀을 이렇게 길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더 좀 쉽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공을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해를 잘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제 강의에서 충분히 이제 모든 이론을 100% 완전 학습을 이루고 가실 수 있다,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하는 공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자, 제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뭐 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뭐 임용 시험도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한 명도 안 뽑을 때 제가 이제 수석을 했고, 그때 이제 필기 성적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육학, 전공 이 두 점수가 거의 뭐 전국 최고 점수 수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도 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가서도 그 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도 저는 필기 1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왕년에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전교 1등을 했다, 나는 뭐 내가 뭐 대학을 어디 명문대를 나왔다, 그거는 임용을 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의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라떼는 말이야, 뭐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몇 시간을 투자를 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가, 여기에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저도 머리가 엄청 천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 그 방법만 똑같이 그냥 따라 하시면 선생님들도 전국 수석에 이르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안 심리를 조성해서 이제 예비교사를 자기 성향으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제 자기 성향이라는 말을 이제 공부를 안 해보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불안 심리를 조성을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긴장, 뭐 불안,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는 저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강사에 대한 의존성,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약간 뭐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없는, 너무 이제 그 강사의 사고의 틀 안에 이제 그 안에 너무 갇혀버리면 사고력이 이제 한계가 생겨가지고 문제에 대한 응용 능력, 문제 해결력, 탐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이 유형이 시험 상황에서 출제가 됐을 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강사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지라시 정보 이런 것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것들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뭐 학연 인맥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강사님들이 막 강조해가면서 막 예비 교사들을 더 이제 이렇게 의존성을 가지게 만들어서 이제 뭐랄까요, 수강생을 더 이제 이렇게 뭐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 임용시험은 이 평가원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뭐 출제위원이 이번에는 뭐 누가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어도 사실 그걸 뭐 알고 자세하게 뭐 이렇게 알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출제위원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뭐 출장을 갔다 뭐 이러면은 이제 뭐 출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분이 출제로 들어갔는지 검토로 들어갔는지 뭐 그걸 명확하게 사실 그분한테 직접 대놓고 물어봐서 뭐 공문 온 거 확인해 보자 이러지 않는 이상 그 확인해 보기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채점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봤지만 이 뭘까요? 이 연락이 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 그 대외비로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 엄수의 그 비밀 유지 의무를 각서를 쓰고 또 대외비 그 절대 이거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각서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될 수 있으면은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이제 물론 들어가긴 들어갔겠죠. 뭐 애매한 시간에 갑자기 출장 가시면 평가원에 들어간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분을 내가 안다라고 해서, 저도 뭐 출제 들어가신 분 중에 뭐 제가 뭐 친한 교수님이 있었지만 그런 분이 들어간다고 해도요, 뭐 사전에 내가 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가서 그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지라시 정보 뭐 이런 것들 이제 막 시험 전에 막 이렇게 흘러다니는 소문, 거기에 이제 조금 휘둘리게 되다 보면 공부의 어떤 뭐랄까요,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진짜 봐야 될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보지 않게 되고 약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수라고 하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정보, 뭐 출제위원회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정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뭐 또 출제자하고 친하다 뭐 이런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한 그런 이제 뭐 찍은 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중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이제 좀 이제 몇 년째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충분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좋은 강사들은 내적 동기를 자극하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적 동기, 과제 성향, 우리 임용시험에 굉장히 답으로 쓰게끔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이 니콜스의 과제 성향 같은 건 뭐냐면 시험에 나는 합격만 하자, 합격만 하고 싶다, 스터디원하고 이렇게 뭐 같이 스터디를 하는데 이 친구보다 내가 뭐 좀 더 잘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뭐 600명이 치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뭐 5등 안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혹은 뭐 내가 600명 중에 뭐 300등을 했다, 아 어떡하지, 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비교의 준거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한없이 불안해지고 끝없이 이 정신 세계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이제 비교의 대상을 삼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목표, 과제, 즉 이제 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제 교재가 되겠죠. 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 100% 제 책이 엄청 막 두껍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뤄야 할 내용을 정말 강력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또 가독성 좋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완벽하게 딱 마스터하고 시험장 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석 합격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신뢰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과제 성향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체육 전공자가 될 것이고요. 또 체육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나는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험 생활을 준비를 하셔야 정신세계가 피폐해지지 않고 또 불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안 심리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막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서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 수험 생활을 돌이켜보건데 저는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꿀잠 잤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무조건 저는 책 100% 마스터하고 시험 치러 간다. 뭐 옆에 누가 어떻게 공부하고 뭐 어떤 강사가 뭐 어떻게 얘기해줬고 뭐 그런 거 일절 신경 안 쓰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주변에 물어보세요. 고득점 받고 수석 합격하고 작년에도 전공 78점 받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초야에 묻혀서 묵묵히 자기와의 싸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방법을 진짜 찐 공부 방법, 제대로 된 참 공부 방법을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제 전공 체육 책을 일부분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체육 측정평가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제 책 제목이 올해부터는 이제 기품 체육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의 이름을 이제 전공 체육 이름을 이제 교재 이름을 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기품 있다 이런 말 아시죠? 그래서 이제 기출품은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말을 이중적인 중의법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좀 네이밍을 했는데, 책 내용이 자 올해 출제된 내용이죠. 굵은 글씨로 표현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굵은 글씨, 그리고 또 설명에 대한 부분 밑줄, 그리고 공식은 가독성 좋게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기를 하고, 이제 문제점 이렇게 볼드 처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독성 좋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해 아마 출제가 된 내용일 거예요. 자, 세라토닌 이런 것들도 엄청 제 책보다 두꺼운 책을 이제 이렇게 갖고 공부하신 분들도 이 세라토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심리학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뭐 이렇게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라토닌 문제는 올해 아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역학하고 생리학이 통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번 외번 이것도 상해의 그 문제가 되기도 하면서 이 역학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해를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다룰 때는 어디서 다루냐면 생리학 파트에서 그 담당 출제 교수가 다룹니다. 안전 부분은. 그래서 이 내번 외번이 생리학 역학 교수 두 분이 이제 코워크해서 같이 만든 문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세라토닌은 생리학의 문제다. 이거 심리학 문제 아니다. 그 모노아민 가설에 대한 내용 제 책에 심리학 책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도파민하고 뭐 에피네프린하고 호르몬이 아마 한 4-5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그 안에 아마 세라토닌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는 이 문제를 절대 맞출 수가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볼드 처리, 이렇게 세라토닌에 대한 설명이 우울증과 관련된 우울증에 대한 효과 이렇게 이제 딱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출률에 대한 뭐 내용, 뭐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 중요 이렇게 해서 네모 박스 이렇게 볼드 처리 딱딱 해서 보기 좋게 딱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뭐 이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못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혈액에 대한 효과, 자 이런 내용들 올해 물었던 이제 그 기출 문제에서 혈장하고 적혈구하고 트레이닝하면 어떻게 비중이 달라지느냐, 이 내용도 정확하게 밑줄까지 제가
다 그어놨어요. 미리. 중요하다고. 이게 그대로 시험에 그대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강사님들 책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다른 강사님 책을 이제 보지를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의고사 문제 중에 뭐 다를 제가 뭐 발췌하지 못했고요. 올해 문제 답으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제 모의고사 문제들. 자, 구인타당도, 올해 구인타당도 묻는 문제, 우수 집단, 일반 집단의 점수를 집단 차이 방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무슨 타당도냐, 이거 문제. 그 다음에 요거 규범화 쓰는 문제, 뭐 답까지 이제 똑같이 쓰게끔 하는 요런 문제들. 그리고 뭐 라디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맥루한 문제,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 이거 말고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제가 몇 개만, 대표적인 몇 개만 답까지 똑같이 쓰게끔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결정계수 같은 경우는 숫자까지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모멘트암 이런 걸 강조하는 문제. 그리고 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강의를 처음 노량진에 오면서부터 요거는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라시 정보에 의해서 뭐 저도 이제 뭐 들었는데, 이걸 뭐 좋아하는 교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 뭐 어디서 그런 내용이 막 이게 소문에 막 돌고 돌아서 제기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좋아하는 교수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출제를 계속 첫 해부터 지금 계속 출제를 했냐고 하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누구한테? 체육교사에게. 이거 얘기만 해주면 학생들이 고3 뭐 수험생 시험 앞두고 있는 애들이 운동하기 싫어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운동하기 싫어할 테고, 뭐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공부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요런 얘기해주면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동기유발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타당도 높은 이 가정통신문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좋은 문제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이제 그 강사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온 걸 이게 내기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타당도가 그렇게 높은 지식인데, 올해는 뭐 지라시 정보에 의해서 이거 뭐 좋아하는 교수님 들어갔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저거는 그냥 안 낼 거예요. 언제 내나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은 내주셔야 돼요. 저거는 정말 타당도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뭐 내주셔야 돼요. 저거는 뭐 제가 올해 모의고사 안 낼 테니까 저건 좀 제발 좀 내주세요. 그럼 나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모고를 출제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중률 높이고자 싶어서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막 그냥 다 갖다 낸다, 이런 마음으로 내면 정말 문제 만들기 쉬워요.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내면 되고, 또 어떤 강사님 책에 역학 같은 경우는 뭐 예제 문제 많이 나와 있는 뭐 좀 강사님 문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뭐 그렇게 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면 문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하고 이게 정말 체육교사한테 필요한 지식인가를 고민하고 해서 문제를 만들다가 보면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내야 될 문제가 없다. 아, 기출에 웬만한 거 다 나왔고 건드릴 게 너무 없다. 뭐 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출제위원들은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막 닥치는 대로 이렇게 안 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는 이제 올해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들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올해는 제가 부산 직강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또 서울 직강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무료로 이제 그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무료 강의에 오시는 분들 자신감 없으면 사실 무료 강의 이렇게 오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열띤 토론 그리고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이제 출제자의 관점을 심어 드릴 거고요. 내가 봐야 할 지식, 보지 않아도 될 지식을 이렇게 좀 필터링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고 체계,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머릿속, 가슴 속에 제가 심어 드리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제 수강생들에 대해 들은 피드백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수강생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초수였는데 이제 막대한 지식보다 중요한 점을 깊게 들어가고 똑똑한 공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실속을 차릴 수 있었다. 이 얘기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또 선배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 방대한 책을 가지고 막 진짜 막 무식하게 막 뭐 너무 막 어떻게 저거까지 다 보지 막 이런 이제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나는 뭐 저렇게 해가지고는 1년 안에 절대 합격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속을 차릴 수 있었다. 뭐, 김동현 선생님 책에 있는 거, 그것만 다 봤으면은 올해, 와, 진짜 거의 뭐 만점 가까운 점수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았다.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조해 주신 공부법 때문에 비기출에 대해서 또 접근하기도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B 같은 경우는, 스터디원하고 문제 교환하면서 스터디원이 자기가 듣는 이제 모 강사님은 뭘 알고 내냐, 자기도 모르면서 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모고를 이제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고 이 쌤은 뭔가 그래도 뭐 진짜 알고 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진짜 문제 좋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제 그 강의를 듣는 이제 수험생이 문제를 다른 스터디원한테 주고 진짜 자랑스럽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뭐 이거 지원해서 뭐 제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이거 지원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자, 그리고 수강생 C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 강의 들은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분은 또 혹시나 유튜브에서 이거 지금 나중에 영상으로 이게 나중에 녹화로 올라가면 이것도 보시고 내가 한 얘기 있으면 또 저렇게 인용하셨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작년에 들었던 땡땡땡 강사 문제는 스터디원들이 올해도 저한테 풀어보라고 주는데 저는 안 풉니다. 이상한 거 막 내고 해설은 또 해주지도 않고 그냥 책 사서 봐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뭐 누군지는 저도 뭐 몰라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자, 수강생 D 문제 푸는 내내 선생님 모고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과에 어쨌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마 합격하실 것 같아요. 제 모고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계속 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피드백을 모고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드렸던 분인데 올해 아마 합격을 하실 거고,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면 제가 불러서 또 합격자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생 E 같은 경우는 강의 때 역학에서는 매번 이거 꼭 나온다, 이거 밖에 나올 게 없다까지 했었는데 진짜 나와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이제 했던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콕 집어서 역학에서는 이제 이거밖에 나올 게 없다, 이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 기억이 나요. 수강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측정의 표준 오차는 이번에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무조건 개념 쓰는 문제 나온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딱 그렇게 제 모고하고 똑같이 이게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자, 뭐 그 정도 얘기, 뭐 제 자랑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수험생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떼 컴플렉스, 제가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내가 뭐 이런 거에 이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옛날에 내가 뭐 순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 뭐 합격도 못한 뭐 어떤 강사보다 내가 뭐 뭘 잘해 뭐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도 자기가 명문대학 출신이다, 혹은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전교 1, 2등 하는 사람이다, 뭐 혹은 뭐 내가 뭐 대학 때 4년 내내 꽈탑을 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우월감, 이런 거를 갖고 임용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왕년에 뭔가 되게 우월한 어떤 위치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임용시험은 완전히 경쟁 구도가 달라요. 임용시험은 정말 그 고도의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해도 나보다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합격하고 나는 떨어져 버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난 진짜 나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불합격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심포도 합리화라는 거, 이거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 뭐 아마 다 아실 건데, 자기가 에이 체육교사 그거 뭐
뭐 월급도 얼마 주지도 않고 뭐 에휴 요즘 뭐 애들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면서 나 안 할래 이러면서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포기를 한다라고 마음먹고 1월, 2월, 3월, 4월 공부 안 하다가 그리고 또 뭔가 다른 거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지금 IMF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경제 상황 안 좋고 뭘 해보려고 해도 뭐 딴 거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죠. 지금 헬스장 다 문 닫고 뭐 지금 뭐 상황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교사 공무원이 제일 낫지. 그 뭐 교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7급으로 시작해서 1급 정교사 3년 지나서 1급 정교사 자격증수 받으면 그 6급 대우부터 이렇게 또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단일 호봉책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한 7년, 8년 이렇게 지나기 시작하면 5급 사무관 대우를 이렇게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호봉이 쌓이게 되면은 거의 뭐 4급, 3급 대우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승진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무원의 어떤 메리트, 이걸 이제 또 다른 거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수강생들 중에 다른 거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이제 연령대도 되게 높으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심포도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확정 편향적 사고, 이 무당에 대한 착오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확정 편향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과거는 잘 맞춰요. 근데 미래는 잘 못 맞추죠. 과거를 잘 맞출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의 인식 체계가 뭐 과거에 뭐 되게 많이 아팠던 적이 있죠. 혹은 뭐 한번 정말 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던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을 그 말에 끼워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 같다. 이 사람 용한 것 같다. 이런 착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들에 대한 뭐 이렇게 신뢰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이제 얘기들, 지라시 정보, 뭐 하여튼 뭐 어떤 뭐 이렇게 이렇게 출제위원하고의 친분 뭐 이런 거에 막 얘기를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비슷하게 나왔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런 이제 확정 편향적 그 사고에 의한 그런 착오 현상이 아닌가라는 비판적 사고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지라시 이런 정보하고 그래서 멀어져야 된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합격하고는 가까워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아마 합격해본 수험생들은 정말 많이 이제 공감하는 내용일 거고요. 이거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세요. 이거를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더 도움이 되고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에 더 방해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원을 불신하지 마세요. 평가원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뭐 평가원의 과거에 뭐 평가원이 잘못한 건 아니고 과거의 출제의 어떤 출제위원이 어떤 실수, 어떤 부도덕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뭐 트러블처럼 옛날에 과거에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게 다시 뭐 이렇게 되풀이 될 정도로 이 평가원이 그렇게 뭐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잘못되면은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관련자들이 모두가 다 문책 사항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그런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스를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신뢰를 해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성향이 아니고 철저히 과제 성향이 되어주라. 이제 이 말씀, 아까 제가 앞에서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제에 대한 목표, 이거를 딱 두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 못한다. 내가 경쟁률 뭐 몇 대 몇이니까 이 지역을 치겠다, 저 지역을 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는 무조건 만점 받고 책에 있는 내용 100% 마스터해서 내가 이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요. 외부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라. 이 말은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독하게 막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막 이게 좀 게으름 피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행동이 굼뜨다던가 뭐 혹은 뭐
뭔가 이제 좀 주변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좀 불성실한 어떤 그런 이제 스터디원이나 어떤 그런 공부의 어떤 파트너,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자기 공부의 어떤 패턴이 무너지거나 시간 낭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 내가 그런 거에 좀 잘 휘둘린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고, 자, 올해 제 강의 이제 연간 강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월에 이제 체육 측정 평가와 이제 2월 운동 역학, 그다음에 3월, 4월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될 건데, 이 이제 연간 계획을 보시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1, 2, 3, 4월에 걸쳐서 가지고 이제 이론 강의들을 다 뭐 두 바퀴를 걸쳐서 이제 끝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빠르게 하는 거에 장점은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 조금 힘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따라가기에 좋은 이제 그런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됐는데, 너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이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스킵되는 부분도 많았다. 여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제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천천히 완전 학습으로 이론과 기출을 함께 접목해서 이제 기출 문제와 이론을 한 방에 완벽하게 잡고 가자.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출 문제 베이스로 나오면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가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8월까지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8월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이것보다 강의 진행의 어떤 그런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이거보다는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앞당겨지는 만큼 모의고사반은 좀 더 이제 빨리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세부 안내는 6월 중에 제가 이제 제 카페나 또 이제 지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자세한 가격도 그때 이제 뭐 공개를 할 건데, 뭐 1, 8월 이론반 패키지를 수강한 이제 예비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뭐 통 크게 50% 할인권을 또 이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가 뭐 너무 비싸다, 뭐 너무 진짜 뭐 돈독이 올랐다,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뭐 싸게 선생님들이 뭐 공부하는데 부담이 안 가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가격은 뭐 책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이 패키지 이런 거 이제 활용하시면 또 통 크게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강의보다도 뭐 아마 저렴하다라고 보여지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이렇게 뭐 강의료를 또 이렇게 할인을 폭을 또 이렇게 낮추면 또 다른 강사님들도 아마 뭐 신경 안 쓰고 막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또 파실 건데, 이제 또 같이 낮추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는 뭐 다 같이 죽자 이게 아니고 강사님들한테는 이제 뭐 또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뭐 저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뭐 아직 뭐 강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저는 싸게 판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강사님들이 제 강의 또 뭐 혹시 지금 이 뭐 라이브 특강 혹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뭐 그렇게 양해 말씀 좀 구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시장을 뭐 이렇게 교란시키고자 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뭐 제가 뭐 이렇게 할인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강은 올해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와서 괜히 또 뭐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도 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오시는 건데, 제가 뭐 거기다 돈까지 받기는 미안해서 이제 직강은 이제 무료로 1, 2월에 이렇게 오픈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이제 작년에 시험을 못 보신 분들, 제가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분들한테는 연간 패키지 그냥 다 이제 무료로 드릴 거니까, 뭐 진짜 무료로 주나? 진짜 드립니다. 학원 측에다가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문서, 그것만 이제 이렇게 제시하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작년에 공부 난 다 해서 이제 내가 혼자 독학해도 된다.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내 후배 다른 친구한테 내가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자, 뭐 저에 대한 검색은
지스쿨 김동의 전공 체육 들어와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카페 김동의 전공 체육 검색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강은 이제 부산점 지스쿨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관에서, 신관이죠. 노량진 이관에서 이제 또 서울 직강을 수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강은 1월 6일이고요. 서울은 1월 6일이고요. 부산은 1월 2일 개강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지금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직강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추이를 봐서 직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이제 1, 2월 강의를 그때 이제 맞춰서 무료로 이렇게 오픈을 할 테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저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자, 떨어졌다라고 하면 올해 떨어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올해 합격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처음 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제가 옛날에 0.07점 차이로 2차에서 이제 최종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이 시험이 정말 사람 피 말리는 시험이다. 0.07, 0.7도 아니고 0.07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이렇게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 이거 운명이 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험 정말 못 치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부가 힘들어지고 하기 싫어지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었다, 내가 그리고 1년을 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더 역량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그 역량을 더 다지고 다져서 더 완벽한 능력자로 나는 거듭나서 정말 전국에서 최고의 그 체육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칼을 갈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시간을 1년 더 가지게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작년에 고득점 받고 그래도 1차 통과했었는데 2차에서 조금 미끄러졌는데 올해는 좀 살랑살랑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더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던 그런 이제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29일에 이제 발표가 날 건데, 만약 그때 떨어지는 이제 예비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제 강의를 꼭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발표가 나면 이제 저도 바닷가에 혼자 나가가지고 좀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저는 되뇌이면서 상기하면서 1년의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내시면 분명히 좋은 그 날이 좋은 시간이, 합격의 시간, 그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조금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잘한 또 실수들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